73번은 몇 번이죠? 5번. 알겠죠? 네. 세율, 그죠? 그러면 요 세율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그죠? 미등기는 몇 프로죠? 70%잖아. 그죠? 그 미등기 자산에 대한 불이익. 우리는 이제 요 미등기로 양도하면은 미등기 자산에 대한 불이익이 있다. 첫째, 세율이 몇 프로죠? 70%. 미등기로 양도하면은 비과세 안 해주죠? 감면도 안 해준다. 그죠? 없다. 그리고 이것도 안 해주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해주고 그죠? 기본공제도 안 해준다. 해준이 하나 있다. 뭐죠? 요거 그죠? 요거 필요경비 계산공제. 필요경비 계산공제 몇 프로 해주죠? 0.3% 해준다. 알겠죠? 요게 불이. 그런데 미등기인데 미등기로 보지 않는 거, 미등기에서 제외된다. 그 즉 말해서 미등기인데 등기된 걸로 간주해 주겠다. 그죠? 예. 그 70% 과세 안 하겠답니다. 미등기인데 어떤 경우냐? 등기가 불가능한 거. 그죠?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이런 거. 두 번째는 농지가 비과세가 되거나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세 번째는 상속을 받았으면은 내 앞으로 등기가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하기 전에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서 수용된 경우와 같이 이런 불가피한 경우는 미등기 제외, 미등기로 보지 않겠다. 요거 알겠죠? 미등기 자산. 요 내용만 알면은 뭐 여기에 대한 또 문제, 그죠? 자, 보세요. 76번, 77번. 둘 다 기출 문제 같네요. 76번은 확실하고 77번은 조금 미심쩍네요, 그죠? 기출 문제 아닌지 약간 기출 문제 같기도 하고. 76번 한번 보세요. 미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거 찾아보세요. 이래 시험에 나왔습니다. 미등기 자산의 경우에도 2년 이상 보유하면은 그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미등기는 비과세 안 해준다 그랬잖아. 그죠? 비과세 없다 그랬는데 해준다. 틀렸잖아. 그죠? 그래, 이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좀 숙지를 해야 되죠. 그죠? 예, 다 알겠죠? 이제 제가 자꾸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건 왜 그러나 하면은 여러분들은 보면은 이제 사실 학교 졸업하고 공부한 그 공백이 길잖아. 그죠? 그동안 계속 공부를 안 해왔잖아. 그죠? 공부해 왔습니까? 안 했죠. 그죠? 그래, 어느 순간 끝이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학교를 졸업하고 이 공부를 하는 이 참에 시작한 지 이 기간이 상당히 공백이 길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공부에 대한 감을 잊었습니다. 말하면. 예, 옛날에 하던 그 방식이 있었는데, 옛날에 하던 방식이 왜인지 압니까? 보세요. 옛날에 1회 공부했잖아. 우리 영어 단어 하나 외울 때 그냥 못 외웠잖아. 그죠? 데스크 가면은, 우리 왜 중학교 들어가서, 예, 처음에 중학교 들어가면 영어, 옛날에, 제 초등학생 합니다만, 옛날에는 영어 하나, 책상 하나 외울 때, 그냥 1회 보고 외운 거 아니잖아. 그죠? 데스크 많이 써봤잖아, 우리. 쓸 때 데스크 책상 데스크 이래 했죠. 다들 이래 했습니다. 그죠? 이런 걸 이래 해가지고 여러 수십 번 해가지고 머릿속에 암기가 돼 있는데 지금은 이걸 안 하거든. 이걸 안 하고 그냥 대충이라 이래가 그렇게 감이 안 잡힌단 말이야. 떨어지고. 옛날에 하던 방식을 찾아야 돼요. 이 방법이 옳은 방법이잖아. 단어 외울 때. 꼭 일하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죠? 그래, 대충 한번 보면은 뭐 안 알겠나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 그죠? 자꾸 좀 자주 보셔야 돼. 제가 우리 학원 어제 제가
어제 강의를 어디 생각하면 울산서 제가 강의하고 오늘 이제 왔습니다. 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울산서 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모의고사 시험을 봤는데, 그 학원에서 이제 시험 본 분들이 한 7, 80명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1등을 했어요. 1등 한 사람인데, 공시세법에서도 1등 했더라고. 1등 했는데, 1등인데, 요 중에서 세법 문제는 왜 1번부터 40번이면은 25번부터잖아. 그죠? 네? 알죠? 그죠? 요 문제 딱 보니까, 세법 16문제 중에서 4문제 맞았더라고. 그 1등이에요. 하여튼 1등인데. 그 16문제 내면 세법이 어려워서 틀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죠. 그죠? 아는데 한번 보고만 안 보니까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러다 보니 답을 못 찾은 거지, 뭐. 내용이 어려워서 모르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1등 하는 사람이니까. 그 4번에 맞췄더라고. 내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틀림없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거든. 안 봤으니까. 안 보면은 못 찾습니다. 실전에 가가지고, 요게 이제 뭐 공시법이 문제, 이것때 모여서 좀 쉽게 나와서 평균하니까 한 7점 나왔더라고. 70점. 그 나도 다행이지. 실제 시험에 요게 좀 어렵게 나오면 이건 무조건 과락입니다. 과락. 세법에서 4문제 맞춰버리면 과락 나오죠.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그 학원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내가 뭐 이걸 확인을 안 해봅니다만은 대부분 보면은 이 세법을 갖다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쉽다고. 아니, 실제 쉽습니다. 쉽은데, 그런데 많이 틀리거든. 이걸 갖다가 점수를 갖다 딸 수 있는데 우리 따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여러분이 잘 감안하시가, 이 시험이라 하는 거는 내가 아는 지식을 갖다가 이제 물론 그걸 이제 시험으로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만은, 그죠? 중요한 거는 뭡니까? 합격이잖아. 그죠? 전략, 그죠? 작전 잘 세워야지, 뭐. 점수 넘으면 되잖아요, 점수, 그죠? 60점 넘기면 되는데, 그 따기 쉬운 과목에서 점수 좀 따야 되지. 공법보다 공시세법의 점수가 더 안 나옵니다. 평균 점수가. 공법이 더 어렵지만, 공법은 자꾸 열심히 하니까 점수가 나오는데, 공시세법 잘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세법 좀 하세요. 알겠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시간 배정을 갖다 여러분들이 뭘 한 과목이라 하지 마시고 이제 꾸준하게 하면 시간 배정 좀 몇 분씩 요래, 그죠? 시간을 시간표를 짜가지고 시간 배정을 해가 공부를 하세요. 과목 하실 때 세법 한번 보고 이제 오늘 봤으니까 2주 후에 보려고 하면 다 잊어버리잖아. 그죠? 2주 후에 보면은. 당연하지. 2주 후에 보면 안 됩니다. 그 중간에 좀 자주 좀 보시면 다 기억나잖아. 그죠? 제가 요거 설명해 드리니까 요거 다 기억나잖아. 그죠? 그죠? 요거 기억나, 요거 보고 문제 푸니까 다 풀리잖아. 그죠? 요런 거 한번 보고 오시면 다 알 수 있는 거지, 뭐.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76번에 보세요. 그 중요한 거는 이거다. 그죠? 그죠? 요거 좀 익혀 놓으시고. 76번. 미등기 자산 1번에 이제 비과세 안 한다 그랬잖아. 그죠? 2번 보세요. 미등기 자산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여기 있잖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맞습니까? 맞죠? 정답. 그죠? 답이다. 답이 2번이다. 답이 맞는 거 2번. 그죠? 3번은 미등기 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아니죠. 둘 다 적용받을 수 없다. 그죠? 4번. 단기하는 건 아예 없습니다. 단기 할부하는 거 없습니다. 항상 무슨 할부? 장기 할부. 알겠죠? 단기 할부하는 게 자체가 없습니다. 법에는. 5번. 미등기 자산에 대하여 38% 세율을 적용하여 미등기는 몇 프로? 70%. 그죠? 70%다. 틀렸다. 77번. 옳은 거. 한번 찾아봅시다.
미등기 자산의 과표는 양도 가액이 된다. 양도 차익의 70%. 필요경비 계산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3번 60% 몇 프로? 60% 아니 몇 프로? 70%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된다. 그죠? 요거 안 된다. 비과세 안 된다. 그죠? 배제되지 않는다. 틀렸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아야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맞죠? 정답 5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 맞네. 그죠? 읽어보다 보니까 맞네. 그 76번과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왔습니다. 예. 뭐요? 어디? 몇 번? 예. 이거, 건축을 안 받았으니까. 뭐가 건물가 됐잖아. 예. 허가를 안 받았잖아. 그죠? 뭐가 건물이라도 여기에 1세대, 1세, 2년선 보유해서 이건 뭐 되죠? 비과세입니다. 뭐가. 요 내용이 뭐가 건물, 뭐가 주택. 건축을 받지 않아야, 건축을 안, 뭐가니까, 허가 안 받았으니까, 이게 허가가 만약에 안 나는 땅에다가 집을 지으면 등기 안 되죠? 허가 안 나는데 뭐. 예? 서울이나 보면은 저기, 달동네 있었잖아. 그죠? 달동네 그거는 주택 허가 안 나잖아요. 근데 전부 뭐가 지어놨잖아요. 지어놨는데 그게 재개발되니까 이거 전부 비과세 됐습니다. 전부 비과세. 근데 그 집이 값이 많이 올랐죠. 전부 부자 됐습니다. 달동에 사는 사람들. 네, 전부 비과세입니다. 그러다가 아파트, 그죠? 10억짜리 집에 들어가고 이래서 합니다. 지금 다 부자 됐습니다. 달동네 사는 사람들. 예, 다음에는, 우리, 그죠? 요 세율 부분 했죠, 그죠? 요거 남았네, 그죠? 요거 하기 전에, 이제 78번부터 나오는 게 이제 뭐죠? 양도세 신고납부. 신고납부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세무서. 그죠? 그 추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알겠죠? 요 신고납부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예정신고가 있고 또 뭐가 있다? 확정신고가 있다. 알겠죠? 예정신고라 하는 것은 요거는 2달 내에 하는 거. 그죠? 확정신고라는 거는 요거는 내년, 다음 연도 5월 달에 하는 겁니다. 아시죠? 요거는 부동산은 월말로부터, 그죠? 항상 월말로부터 2달이고, 주식은 분기말로부터 2달이다. 그죠? 주식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부동산이니까. 5월 10일 날 집을 팔았다. 예정신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달 말부터 2달이잖아. 그죠? 언제? 7월 말까지. 알겠죠? 요거. 여기서 또 여러 번 나왔죠. 그죠? 요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팔았다. 그죠? 우리가 토지를 양도했다. 양도한 날이 뭐죠? 대금을 청산한 날이죠. 그죠? 대금을 청산한 날인데, 이 대금을 청산했는데, 그죠? 그 후에 만약에 요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나중 받았다? 말을 바꾸면은,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 그럼, 예정 신고 기준이 언제로부터죠? 허가일. 요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그죠? 청산하면 틀립니다. 그죠?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월말로부터 2달. 알겠죠? 물론 이제 반대되시겠다. 그죠? 허가는 먼저 받았다. 나중에 청산했다. 이때는 언제? 청산일.
알았죠? 예, 이날이. 요거 2개. 월말로부터 2달, 요거. 알겠죠? 요런 확정신고나 예정신고 의무자가 그 신고 의무를 이행 안 했다. 뭐가 되죠? 가산세. 신고 불성실은 무신고는 몇 프로? 20%. 과손은 10%. 부당은 40%. 납부 불성실은 하루에 얼마? 0.03. 이런 가산세가 부과되면은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그죠? 고지서가 발부된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 납기, 세금 언제 내세요? 법정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개월 내가 있고, 하나는 30일 내에 징수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요거는 신고는 했는데 납부가 안 된 경우다. 미납된 경우. 요거는 신고 자체를 안 했다. 그죠? 무신고. 또는 신고를 했는데 틀리겠다. 또는 빠뜨렸다. 탈루인 경우는 30일 내에 징수한다. 이런 신고가 없으면은 세무서에서 인정과세하는 걸 뭐라고? 결정.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고친다. 그죠? 경정. 한다. 이러죠. 그죠? 요거.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예정과 확정 신고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했다. 그러면 예정 신고나 확정할 필요 없다? 아니죠. 해야 한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강제를 해야 되죠. 그죠? 강제 조항입니다. 그죠? 신고를 해야 알지. 세무서에서 알 수 없잖아. 그죠? 그 사람이 이익 받는 사람인지 알 수 없다. 그죠? 예. 해야 된다. 같은 해에 양도 차익이 있고 양도 차손이 생겼다면은 양도 차익이 생겼고 양도 차손이 생겼다면 요거 뭐 해주죠? 상계하죠? 상계해줍니다. 양도 차익 200원 요렇게 계산합니다. 물론 요거는 부동산끼리 주식끼리 가능하다. 그죠? 같은 없고 부동산끼리 주식끼리 가능하고 요게 신고납부. 그죠? 양도세. 양도세는 부가세는 감면세가 있으면은 20% 농특세가 부과된다. 요거 신고납부. 자, 문제 보세요. 그렇죠. 차손 빼고, 훨씬 하면 되죠. 자, 70번. 78번. 네. 양도세, 납세 의무자 및 납세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세요. 옳은 거. 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다. 맞죠? 그죠? 그거는 지금 거주자, 비거주자 나왔네. 잠깐 요거 정리하고 갈게 보세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다. 그죠? 거주자는 우리나라 사람, 내국인이다. 대한민국 국민, 뭐 간단히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죠? 비거주자는 외국인이다. 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 모두 과세한다. 그죠?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한다. 요거 알고, 거기 보세요. 2번. 거주자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다. 그죠? 예. 국외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외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 요 양도세,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맞습니까? 예. 맞죠? 3번. 비거주자는 국외에 있는 토지의 양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 외국인이 자기 나라에서, 그죠? 뭐 토지 팔았는데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관광 왔다가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 우리나라 세금 떼겠다. 이 말입니다. 국내 소득. 알겠죠? 그죠? 예, 그런 거다. 3번 틀렸네. 예. 예. 그 다음에 지금 틀렸다. 그죠? 예. 4번. 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납세지는 거주자의 국내 주택을 양도했으면은 국내 주소지지, 국외 주소가 아니고, 그죠?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했다.
납세지는 국내, 국외 주소지가 아니고 국내. 옳은 거는 몇 번? 2번. 맞는 거 찾아야 그랬네. 그죠? 예. 다음에, 예, 신고 납부. 거기에 보세요. 79번. 양도세 예정신고에 대한 설명에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토지거래 허가구요. 아, 요거네. 요거 있네. 그죠? 요거요. 알겠죠? 요 지역에서 허가를 받은 후에 대금을 청산했다. 허가를 받고 나서, 이 밑에 이거 있네. 허가를 받고 나서 세금 청산했다. 이거. 언제 기준? 청산일. 요거네. 그죠? 그럼 그거 보니까,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로부터 2달 내에 신고해야 된다. 허가를 받은 후에 대금을 청산했으면은 허가일이 아니고 언제? 청산일이죠. 틀렸네. 그죠? 1번 틀렸습니다. 예. 2번. 토지 건물을 양도하면은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2달 맞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마찬가지 2달. 기타 자산도 2달. 부담부 정리에 있어서 요거는 양도일에 속한 달에 3개월 내, 여기 하나 예외 규정이 그게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건데, 부담부 정리에 있어서 그 채무 부분 있잖아. 그죠? 양도세 내야 됩니다. 그거는 3개월 내에 내면 그 이제 특례 규정입니다. 부담부 정리에서 양도 부분은 석 달 내에 내면 됩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있다. 그죠? 예, 그건 이제 유사 문제입니다. 자, 뒤로 가서 이번에는 82번, 83번, 85번, 그거 한번 보고 갈게요. 82번. 갑이 등기된 국내 소재 공장 건물을 양도했다. 예정 신고 및 확정 신고 하나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봐서, 옳은 거. 예. 1번. 3월 15일에 양도했다. 3월 15일에 양도하면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로 2달이니까 언제죠? 5월 말이죠. 틀렸네. 예정 신고하면은 10% 공제해준다. 없죠? 틀렸다. 예.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면은 확정 신고할 때 무신고가 또다시 부과, 이중과세하면 안 되죠. 그죠? 다시 부과 안 됩니다. 예. 예정 신고 납부를 하면은 양도 차익에서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그죠? 예정, 요거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 빼고 나서 세율 맞네. 틀림은 없네요. 그죠? 확정 신고 기간은 6월 1일이 아니고 5월 1일. 내년 5월 1일입니다. 85번. 양도소득세 분납과 물납, 분납은 인정되고 물납은 인정 안 됩니다. 분납만 인정되죠. 그죠? 분납, 양도세는 분납 인정됩니다. 분납은 얼마 초과할 때 분납 인정되죠? 1,000만원. 분납 기간이 몇 개월이죠? 2달. 알죠? 분납 금액은 요 납부할 세금이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면은 1,000만원 초과액을 분납할 수가 있고, 그죠? 그 납부할 세금이 2천만원 초과하면 최대 몇 프로? 50%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그러면은 85번, 1번, 2달. 맞네, 그죠? 2번. 2,400, 2천만원 넘었네. 50% 얼마? 1,200. 맞죠? 양도세 분납은 확정신고 납부 시 적용되지 아니한, 아니죠. 분납은 예정신고 시에도 적용되고 확정신고 시에도 적용된다. 그죠? 3번 틀렸고. 4번. 물납은 적용되지 않는다. 맞고, 그죠? 1,000만원 초과하면은 분납 규정이 적용된다. 맞고. 됐죠? 그죠? 요게 양도세. 86번 하나 더. 신고 납부 틀린 거 1번. 한번 읽어보세요.
1번 틀렸죠? 주소지인데, 그죠? 물건 소재지. 그거 틀렸다. 그죠? 다음 하나 더. 87번. 87번이 무슨 문제인지 보세요. 87번. 예. 이 또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 그죠? 토직을 하고 이거. 예. 자, 보니까,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은 2월 28일이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날은 언제죠? 5월 30일이죠. 그럼 언제 기준? 5월 30일. 두 달. 요 달 말부터 두 달 언제까지? 7월 31일까지. 답이죠. 그죠? 알겠죠? 답이. 자, 그 이제 여기 하고,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뭐냐 하면은, 국외 자산, 외국에, 이 소득세 규정, 그죠? 국외 자산. 외국에 있는 자산. 우리 외국에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납세 의무자는 국외 자산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 세금을 과세하는데 그때 납세 의무자는 따로 규정해 놨습니다. 5년 이상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거소가 있는 자. 그죠? 예. 두 번째는 외국은 등기 미등기 구분 없다. 구분 안 합니다. 그죠? 예. 그래, 미등기에 대한 불이익하는 게 없습니다. 미등기. 예. 그럼 이게 이제 등기제도 자체를 우리가 무시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겼다. 보유기간을 확인할 수가 없더라. 그죠? 보유기간을 모르겠더라. 그럼 보유기간을 모르니까 어떤 문제 생기느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기본공제는 적용합니다. 250만원 공제해준다. 보유기간을 모르니까 세율도, 그죠? 딱 하나, 6에서 40. 단일 세율. 실거래가로 과세합니다. 예. 외국은 그대로 실제 거래가액, 실거래가액을 우리가 환산한다. 환산 방법. 환산하는 방법은 기준 환율과 또 뭐다? 재정 환율로 한다. 그죠? 예, 두 가지. 알겠죠? 기준 환율과 재정 환율이다. 요 정도, 국외 자산. 근데 이게 따문따문 나오죠. 그죠? 이거는 여러 번 나왔고, 이런 내용들도 이제 최근에 보니까 자꾸 나오죠. 그죠? 예, 집어여가지고, 이런 거 이제 문항에다가 그냥 같이 넣어가지고, 국외자산에 대한 게, 요거는 여러 번 나왔습니다. 4년, 요 한 서너 번, 네 번인가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요 한 번 나왔었고, 또 요거 포함해서 또 한 번 나오고, 총 뭐 한 6번 정도 시험에 나왔다 보면 됩니다. 요 내용들이, 예, 그러면 그게 국외자산, 90번 기출 문제. 최근에 나왔던 겁니다. 보세요. 90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외화 환산은, 이거 나왔네. 그죠? 외화 환산은 기준 환율 또는 무슨 환율, 재정 환율 할 수도, 틀린 말 없네. 정답. 2번은 왜 틀렸느냐? 딱 보니까 3년 나왔네요. 3년이 아니고 얼마? 5년. 3번은 미등기는 70% 하는 거 없습니다. 그죠? 미등기 구분 없다 그랬는데요. 미등기 70% 하는 거 없습니다. 4번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 특별은 적용한다 안 하잖아. 그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제외. 국외자산은 실거래가액이 있더라도 그 나라 시가여야 계산한다. 아니죠. 항상 뭐다? 실거래가. 알겠죠? 시가와 실거래가. 거의 같습니다, 이거. 같다, 그죠? 시중가격과 실거래가는 거의 같은데,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지금 시중에 만약에, 그죠? 쉽게 말해가지고, 요런 분필 지우개가 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나는 가서 이걸 깎아가지고 950원에 샀다. 이 실거래가잖아.
그죠? 예. 그래, 항상 같지는 않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실거래가를 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죠? 예. 이거 하나 더 엮으면은 그 밑에 그것도 한번 보세요. 후계 자산도 분납, 물납. 아니, 당연히 물납은 안 되지, 뭐. 분납을 해줘야지. 그죠? 그겁니다. 91번. 양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후계 자산의 경우에는 물납이 가능하다. 아니다. 없다. 물납 못한다. 그죠? 틀렸다. 92번 하나 더. 국내와 국외 자산의 양도세 비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비거주자는 국외 자산 양도 시에 납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비거주자가 자기 나라 재산 팔았는데 세금 낼 이유가 없잖아. 그죠? 맞고. 기본공제는 국외 자산도 적용한다 그랬죠? 얼마? 250. 당연하고. 3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국내와 같다. 아니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없다. 안 해준다. 틀렸다. 국외 자산은 물납은 국내 자산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아. 적용 안 된다. 맞다. 그죠? 국외 자산의 경우에 초과 누진 세율은 요거 6에서 40이라는 요게 초과 누진은 같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 이제 비과세네. 그죠? 요 부분.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은 과세 안 한다. 요 규정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거기 나오는 문제 순서가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은 과세 안 한다. 이거 우리 비과세 좀 많이 해왔잖아. 그죠? 예, 그게 나오는 게 이제 1세대가 1주택과 거기에 따르는 부수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은 과세 안 한다. 그죠? 그럼 요 이제 기본적인 사항 1세대에 대한 요건 세대 1세대를 그랬잖아. 그죠? 거주자는 거기에 따라 누가 있어야 된다? 배우자. 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다. 그죠? 이 사람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소득이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이혼한 경우다. 주택의 용도는 공부상 용도와 사실상 용도가 같아야 되지만 여기에 틀리는 경우는 뭘 기준한다? 사실상 용도. 그렇지만은 별장을 주거용으로 이용하더라. 요거는 비과세 안 해준다. 그죠? 콘도미니엄 요런 거는 제외. 기숙사, 숙소 요런 거는 제외한다. 그 부수 토지는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은 5배, 밖에 있으면은 10배. 여기 이제 우리 하나 나오던 게 겸용주택 나온다. 그죠? 주택과 상가, 요런 겸용주택, 상가주택이다. 그죠? 주택 면적이 60이고 상가가 40이다. 그걸 뭐로 본다? 전부주택. 주택이 40이고 상가 60이면은 따로따로 주택만. 같다. 같으면 어떻게 보죠? 예? 각각. 그죠? 그래, 요게 클 경우는 전부주택입니다. 전부주택이고. 요게 같거나 작으면 주택만 주택을 본다. 여기 겸용. 그죠? 다음에는 여기 보면은 2년 보유가 나왔죠. 그죠? 요 2년 보유하면은 비과세인데, 여기 이제 예외가 나온다. 그죠? 예외. 요게 5년짜리, 1년짜리 제한이 없다. 그죠? 요 세 가지. 이런 거는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5년 하면은 임대주택이죠. 그죠? 5년 살았으면은 비과세 한다. 요거는 무슨 주택? 임대주택. 주택의 일부가 수용되고 5년 내에 양도하는 무슨 주택? 잔존주택. 그죠? 1년만 살았으면은 2년 보유로 간주한다. 요게 뭐냐? 치약.
건무상 형편, 요양, 학교 폭력, 그리고 집이 철거됩니다. 그죠? 샀다가 다시 들어갈 때 대체주택, 1년 거주. 제한이 없다. 이민 가는 경우, 1년 이상 외국에 나가는 경우입니다. 집 팔고, 그리고 수용되는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는 제한이 없다. 이런 경우는 집을 못 팔았다. 떠나고 나서 2년 내에만 팔면 되죠. 그죠? 요게 2년 보유의 특례 조항.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다. 그죠? 뭐냐? 1주택이 아니고 집이 2채인데 1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다. 그죠? 요게 2주택에 대한 우리 이제 1주택 간주하는 특례죠. 그죠? 첫째, 이사 갈 때 내가 여기에 세종시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가고자 하는데 팔기 전에 먼저 샀다. 그죠? 집이 2채가 됐다. 요 집을 내가 몇 년 내에 팔면 되죠? 3년 내에. 그죠? 그러면 과세 안 한다. 1주택 간주한다. 물론 요 집을 산 날로부터 몇 년 후에 사야 된다. 1년 지나고 사야 됩니다. 그죠? 1년 후에. 여기 거주이죠. 요거 하나. 내가 여기에 세종에 살고 있는데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집이 2채가 됐다. 그죠? 요 집을 먼저 팔면 뭐 하죠? 비과세. 요 집을 먼저 팔면 뭔다? 과세. 잘 나옵니다. 그죠? 1번, 2번. 잘 나오죠. 그죠?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은 뭐 이거, 그죠? 이거 다 아는 거잖아. 그죠? 예, 동거복량, 부모하고 제대로 합쳤다. 혼인, 요거는 몇 년 내에? 5년 내에. 그죠? 5년 내에 양도하면은 과세 안 한다. 그죠? 다음에 네 번째. 이번에는 내가 여기에 집을 가지고 있고 시골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 요 주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요거 팔 때 과세 안 한다. 이걸 내가 상속받은 경우와 농촌에 살다가 떠난 경우 이농주택. 농촌에 살려고 들어간다. 무슨 주택이죠? 귀농. 그죠? 상속받았을 때는 여기에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 몇 년 살았으면 되죠? 5년 거주. 여기는 떠난 사람 이농인이 몇 년 거주? 5년 거주. 기농주택은 농지를 취득해야 된다. 그죠? 농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고 그 기농주택의 마당은 몇 평? 200평 이하. 요거. 예. 자, 요거 보세요. 요 집하고 요 집하고는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상속 이농주택과 기농주택 어떻게 다를까요? 차이점. 요 집은 원래 있던 집이고 요번에 산 거잖아. 그죠? 이번에 산 거. 맞죠? 그죠? 요 집일 때는 보세요. 기농주택일 때는 요 집을 5년 내에 팔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때 비과세.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인 경우에는 5년 내에. 그죠? 뭐, 요 정도 해도 되고, 추가한다면은, 내가 여기에 세종시에 집을 가지고 있고, 수도권이 아닌 지방, 뭐, 수원이나, 그죠? 부산에 지방주택을 취득했는데, 요 지방주택은 내가 필요해서 했다. 그죠? 실수요 목적. 실수요가 요거. 치약, 건무상 형편, 요양, 요게 실수요 목적이다. 요래 취득했다. 집이 2채잖아. 그죠? 근데 요 집을 팝니다. 요 집. 요거 몇 년 내에?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3년 내에 팔면은 과세 안 하겠다. 그죠? 요 집 팔아야 됩니다. 요게 막 대표적인 거죠. 그죠? 요거 2주택에 대한 특례. 요게 1세대 1주택 2년 보유.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한 문제 아니면 2문제 나옵니다. 이어서. 예. 알겠죠? 뭐, 특히 어려운 내용 없잖아. 그죠? 내용 뭐 뻔해 우리 아는 거고.
여기서는 무조건 나오는데, 한 문제 나오느냐, 두 문제 나오냐가 문제죠, 그죠? 예, 뭐 항상 나옵니다. 예,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예. 예? 예? 1번하고 5번하고, 어른 1번하고, 요거하고, 이거하고, 아니죠. 이거는 이사 가려고 한 거고, 원래 여기 이전 목적이잖아. 거주 이전. 원래 목적이, 요거는 아들이 부산대학교 입학해가 집 사줬다 이런 거죠. 그죠? 사유가 다르잖아. 요거는 원래는 우리가 실무에서야 그죠? 요래 사거리 관계없지만은 법의 취지는 이사 갈 때, 못 팔았을 때 이 말이고, 요거는 집이 한 채 꼭 필요해가지고 이사는 안 가고 한 채 더 샀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자, 그래 봅시다. 93번.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끼리 비과세 대상 우리가 대표가 이겁니다. 그죠? 112. 요거 딱 세 개잖아. 그죠? 두 번째, 뭐죠? 농지, 교환 분할, 파산 선고. 요게 비과세. 그러면은 1번, 기업. 그죠? 리얼. 여기 비과세인데 아닌 거는 디귿과 미움. 됐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95번 하나 보고 갈까요? 95번. 이거는 간단합니다만 한번 보고 가시죠. 95번. 비과세 대상 1세대에 대한 설명이다. 배우자가 없어도 일체도로 보는 경우에 아닌 거 잘못된 거. 요거 아닌 거 찾아봐라. 요거, 그죠? 요거 아닌 거. 몇 번이죠? 3번이네. 그죠? 맞죠? 1번은 30세, 2번은 사망이혼, 3번 여기 없잖아. 그죠? 정년은 없죠? 답 3번. 4번은, 예, 소득이 있는 경우. 그죠? 예. 5번은 가족 사망으로 상속받은 경우다. 그거는, 예, 특별한 경우죠. 그죠? 넘겨보세요. 98번. 98번. 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거 아는 거. 이거 자주 나옵니다. 요 말도. 이거 다 아는 건데, 다가구주택 있잖아. 그죠? 다가구주택. 예. 용이 자주 나오죠. 그죠? 예. 집이 여러 채 있다. 그죠? 이렇게. 이 건물 주인이 갑입니다. 갑이 이 주택을, 그죠? 예. 요걸 갖다가, 예. A, B, C, D, E, F한테, 그죠?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했다, 분양. 집이 몇 채입니까? 6채. 맞죠? 그죠? 이 사람 집이잖아. A, B. 그래, 이 사람 분양을 안 하고 빌려줬습니다. 임대하고 있다. 몇 채? 알죠? 요거, 그죠? 요거 합니다. 98번. 1세대 1주택이다. 그죠? 예, 그런데 틀린 거 1번. 공부상 주택인 경우에도 사실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면 뭐로 본다? 영업용 건물. 그죠? 다음에는 재건축 조합원이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했 1세대가 1주택을 입주권이 주택입니다. 예. 그 집안채니까 뭐죠? 비과세. 3번 다가구주택을 구역별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 단위를 양도했습니다. 몽땅 팔았습니다. 몽땅 팔면은 1주택이죠. 단독으로 봅니다. 단독. 그렇죠? 단독주택이다. 틀렸네. 예. 4번은 고가주택 나왔네. 그죠? 9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한다. 5번 겸용주택입니다. 겸용주택으로서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주택을 보지 않는다. 맞죠? 예. 아래 99번 1세대 1주택 비과세다. 그죠? 보유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를 나열했다. 잘못된 거 요거 나열해봤
잘못된 거 찾아봐라. 그죠?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1번. 1번에 보니까 임대주택 나왔네. 그죠? 뭐 다른 거 없잖아. 그죠? 5년 거주. 맞네. 2번. 해외 이민 가는 거는 제한 없다. 3번. 수용되는 경우도 제한 없다. 그죠? 4번이 바로 뭐죠? 딱 1번 이거 나옵니다. 집이 철거되고 재개발되는 겁니다. 대체주택이죠. 그죠? 대체주택은 몇 년 거주해야 되죠? 1년 거주. 5번. 1년간 보유하던 주택을 사업상 형편, 틀렸네. 그죠? 1년 보유하는 게 없잖아. 그죠? 아예. 보유는 없습니다. 1년 보유. 그죠? 벌써 틀렸고, 사업상 없습니다. 아닙니다. 뭐죠? 건무상 형편. 그죠? 5번은 틀렸다. 요래 답을 찾으세요. 하나하나 봅시다. 102번. 내용이 좀 기네. 그죠? 내용이 길도 뭐 우리는 핵심 되는 것만 딱 찾으면 되잖아. 그죠? 102번 한번 보세요. 비과세인데 틀린 거 찾아봐라. 그 이제 시험 보고 나오신 분들 보면은 문제 어렵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렵더라. 왜 어렵습니까? 지문이 길더라 합니다. 대부분 설명들 말이 지문이 길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 그죠? 그 이제 이런 지문들이 사실 좀 부담스럽죠. 그죠? 읽기가. 내용은 뭐 알고 보면은 뭐 별거 아닙니다만. 보세요. 1번.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을 한 개씩 가지고 있다. 그죠? 요 문제네. 요거, 그죠? 요거. 그죠? 요거네. 그러면 그 문제 보세요. 일반 주택을, 이걸 먼저 양도했다. 뭐 하죠? 비과세. 맞죠? 그죠? 맞네. 1주택으로 본다. 비과세 한다. 맞고. 2번. 건무상 형편으로 수도권 밖에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죠? 예. 그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일반 주택을 양도했을 때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뭐 한다? 비과세. 맞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게 원래 이게 말로 만들면 말이 길어집니다. 원래 깁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요양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만 이걸 말을 만들면 길잖아. 그죠? 그렇다 생각하고 이제 읽어봐야 됩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지금 3번이 요겁니다. 요거. 그죠? 요거 설명이죠. 그죠?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집 하나 샀다 이 말입니다. 3번이.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은 비과세한다. 맞고. 이게 만약에 수용이 되는 경우다. 그죠? 수용이 되는 경우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몇 년? 5년. 그 다음에 또, 그죠? 우리 세도시 같은 경우도 몇 년? 5년. 그죠? 5번.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에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요건 아까 설명 요소 제가 빼버렸네. 그죠? 아직 뭐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보세요. 제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다. 집이 두 채잖아. 그죠? 그런데 요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요거는 주택을 안 보겠답니다. 그러면 요 집을 팔면은 1주택을 간주한다. 그죠? 비과세 해주되 요런 거는 모두 보유기 한 몇 년 보유해야 되죠? 2년 보유. 맞죠? 요거는 2년 살아야 됩니다. 임대주택일 때는 요건이 다르다. 그죠? 2년 살아야 된다. 이거는 전부 2년 보유인데 요것만 그렇습니다. 임대주택 소유자가 그 기존 주택을 팔 때는 요 집에 몇 년 살아야 된다? 2년 거주해야 된답니다. 그럼 5번에 보면은,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그 5번에 보면은 2년 보유 나왔죠. 그죠? 2년 보유니까 잘못됐다. 그죠? 그게 2년 보유가 아니고 뭐죠? 2년 거주. 그게 잘못됐다. 아니, 그게 아니고, 임대사업자가, 그죠? 임대사업자로서 등록현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잖아. 그죠? 저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은, 요 집 팔 때, 요 집에 2년 살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시점이, 요 집에 대해서는, 요 법 규정에서는 요 집에 2년 살이 된다는 거는,
지금 우리 질문하시는 분은 요 집을 취득하고 나서 2년 거주인지, 요게 없을 때부터 2년 살아야 되는지, 그거는 정확한 법에 명시는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요걸 갖다가 유권 해석을 하면은, 원래 요 집이 2년 거주입니다. 그게 원칙이고, 2년 거주. 가지고 2년 살아야 된다. 그거는 이제 자기들 이제 그런 편의 생각인데, 요런 이제 유권 해석인데, 그죠? 우리가 이제, 요런 것도 있습니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여야 되잖아, 그죠? 그럼 뭐, 실무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그 세무서 있으면은 그 담당자 해석이, 그죠? 그 세무서 그걸 해주겠네요, 그죠? 근데 여기 이제 법상에 2년 거주라는 거는 임대를 하고, 요 임대사업자가 된 날로부터 2년 거주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요 집 자체가 2년 보유하면 2년 거주했으면 되는 건지는, 요게 법상에 그런 말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요 집 취득일로부터 2년 거주라고, 그게 정확하다 봅니다. 이날부터 해가지고. 아이고. 그런데, 뭐, 이것도 그렇잖아, 그죠? 내가 집을 하나 2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2채. 요게, 그죠? 예를 들어서 3년 됐습니다. 요게 5년 됐습니다. 취득한 날이. 그런데, 요 집을 오늘 팔았습니다. 요 집을 오늘 팔았으면은, 요 집 팔면 요거 뭐 되죠? 과세되죠? 2채니까. 되죠? 그럼 남았잖아, 그죠? 요 남아있는 요 집은 그러면은 요걸 오늘 요거 팔면은 과세, 오늘 팔면은 3년 보유로 볼까요? 오늘 팔고 나서 오늘부터 2년 보유해야 됩니까? 이런 게 이제 법에 없거든요. 이런 게 이제 유권 해석인데, 잘 보세요, 이거. 요 취지가 보면 1세대가 1주택으로 2년 보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요 집 팔고 나서 2년이잖아, 원래. 그죠? 그런데 요거는 처음부터입니다. 이건 그 다음날 바로 팔아도 요걸 인정해 줍니다. 네. 네. 아유, 그거는 이제 따져봐야 되죠. 요 경우를 따져봐야 되지. 그건 이사 갈 때 이제 하여가 집이 요거는 3주택 가지고 있다가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 요 집을 팔았잖아, 그죠? 요 두 집 가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과세되죠. 요거는 요 집을 갖다가 취득하고 나서 3년 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미 3주 돼 있잖아. 그죠? 그래, 이제, 이 법을 갖다가, 이 법이라 하니 참, 그죠? 유권 해석이 굉장히 해석 자체가 많은데, 아마, 그거는 뭐, 시험과 관계없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요 집 취득일로부터 2년,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임대 사업자. 임대주택을. 그래. 그러면 또 세부 조항이 있었구나. 그래요. 그런 생각, 있었구나. 예. 2년 일단은 보유가 아니고 거주다 하는 거 아시고, 예. 자, 한번 가보시대. 예. 그 다음에는, 넘어가서, 예. 10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05번 한번 봅시다. 105번은,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관련되는 사항인데 잘못된 거 찾아보세요. 자, 1세대 1주택자가, 그죠? 예. 입주권을 다시 또 취득했습니다. 그죠? 입주권을 취득했다. 그럼 이 사람은 집이 몇 주택자죠? 2주택자입니다. 그렇죠? 예. 요 경우에 설명입니다. 1번. 입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3년 내에, 요거는 이제 이사 가기 위한 거, 여기에 들어가면 되잖아. 그죠? 요걸 3년 내에 팔면은 비과세한다. 맞네. 예. 두 번째.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 재건축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또는 완공되고 나서 2년 내에 그 2년 보유하고 양도한다. 그죠? 예.
그리고 이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고 나서 2년 이내에 재건주택으로 최대전원이 이사하여 그 집에 1년 뭐 해야 되죠? 대체주택은 거주해야 된다. 그죠? 1년 거주 요건 충족. 그리고 4번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됐다. 그죠? 이때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가 요걸 몇 년 내죠? 3년 내라 그랬죠. 그죠? 그럼 3년 내면은 이것도 3년 내면은 2년 내에 팔면은 맞죠? 맞잖아. 그죠? 3년 내면은 2년 내인데 맞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문제가 여기에서는 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요 법 취지 요걸 말해요. 그죠? 요 규정 요거 이제 문제에서 말해요. 이거는 이제 소득세법상 요래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이 빠졌네요. 그죠? 종전주택에 보유기한은 2년이어야 된다. 예, 다음에는 이번에 요래 보고 107번 하나 볼게요. 그 107번은 농지의 교환가분, 농지의 교환분은 너무 뭐죠? 4분의 1, 그죠? 요런 거 우리 뭐 많이 해왔던 겁니다. 농지가 요거, 예, 갑소유 농지고, 요게 을소유 농지다, 그죠? 경작상 필요해서 요래 농지를 교환했다. 요 부분과 요 부분의 차이, 그죠? 갑과 을이 만약에 갑소유 요거는 100원짜리, 을소유는 70원짜리, 80원짜리다. 차이가 얼마 생겼죠? 20.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과세? 안 하죠. 요거 큰 쪽, 여기 크잖아. 큰 쪽이 얼마? 4분의 1. 얼마죠? 25죠? 25보다 작죠? 과세 안 한다. 그죠? 요게 만약에 을 쪽이 70원짜리다. 100원과 70원, 30원 차이 생겼다. 그죠? 요거는 25보다 커져. 요거는 과세한다. 그럼 요거 4분의 1이다. 알았죠? 요거. 예. 요런 경우는 과세 안 한다. 그죠? 요런 경우는 말하면 이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 농지 관련 법률,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다. 그런데 이런 경우인데, 예,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과세하는 경우는 3년이 지난 농지.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하겠다. 그죠? 3년이 지났다. 언제로부터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는데, 아직 농사 짓고 있다가 그 농지를 이렇게 교환분합하는 것은 과세하겠다. 환지가 되고, 환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요런 거는 비과세 안 해주겠답니다. 근데 아직 가면 이쪽은 시험에 나오지 않았고, 요거 계속 나왔습니다. 4분의 1. 한번 보세요. 네, 107번. 1번. 농지의 교환분합이다. 비과세에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1번. 1번은 4분의 1. 맞죠? 그죠? 2번. 경작기간은 3년. 맞고. 3번. 3년 내에 경작. 4번. 환지 지정일로부터 몇 년이 지났죠? 3년이 지난 농지를 뭐 한다? 과세.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3년이 지난 농지를 뭐 한다? 과세한다. 알았죠? 농지 소유에 지난 직선거리 30km. 하나 더 아래.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는 3년 이상 경작하고, 그 아래도 내나 3년입니다. 경작에는 3년이고, 마지막에는 4분의 1 이하. 4분의 1 이하면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4분의 1. 알겠죠? 예, 요게 농지 교환 분합. 109번 문제. 109번 한번 보세요. 109번하고 110번하고 그 두 문제 계산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세요.